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LG화학 9월 중순부터 좀 하락을 시작했죠. 이때 이제 시장 하락이 시작된 시점이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악재라고 해야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으니 악재라고 해야겠죠. 바로 이제 LG화학의 대표 그런 사업으로 불리는 2차전지. 요 2차전지 사실 LG 화학의 어떠한 그런 좀 대명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사업부가 이제 분사해서 100% 자회사로 이제 변환이 된다. 언제? 12월 1일부터. 그러면서 뭘 준비한다? 상장을 준비한다. 어디에 상장? 나스닥, 코스피? 알 수는 없지만 코스피는 상장 분사 이후에 한 3년 정도 소요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악재로 이제 받아들였고요. 개인은 그리고 이제 기관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그럼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호재에 가깝다. 네, 이렇게 좀 레포트도 계속 나오고 좀 판단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LG 화학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러한 좀 입장을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음, 이로 인해 사업이 더 커져서 LG 화학의 그리고 2차전 LG 화학의 2차전지 규모 자체가 몇 배, 몇십 배 커진다라면 호재다. 오히려 이렇게 독립적인 물적 분할을 하지 못하고 인적 분할을 한 이후에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1년에 3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장 증설하고 막 이게 설비 증설하는데 그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도 9월 달에 그 1위 자리를 좀 반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세계 1위 자리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지를 못한다라면은 그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로 인해 성장하면은 이제 호재에 가깝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에 가깝다. 왜? 만약에 코스피에 상장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의 수급이 LG화학 에너지솔루션 여기 집중이 될 거고 지주사 격인 모회사인 LG화학의 수급은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수혜를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상장 이후에는 좀 안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변한 게 없다. 언제까지? 상장 전까지. 어디에 상장? 코스피에 상장 전까지.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외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코스피에 있는 것과 또 이제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것과는 접근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크게 피해를 입을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를 할 때 나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이 있을 것이고 코스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비중이 있을 텐데 여기에 에너지 솔루션이 가버리면은 나스닥 비중에서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코스피 비중에서 LG 화학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면은 약 1년 3개월 정도 뒤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은 뭐 크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에 상장하려면은 최소 3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간이 상장 이제 분사 이후에 물적 분할 이후에 그러면 이제 12월까지 한 지금 한 2, 3개월 남았는데 3년 플러스 알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이죠. 한 2023년이나 24년에 상장을 이제 코스피로 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할 일인가? 라고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오히려 좀 이게 하락이 매수 기회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왜 지금 웃었냐면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주주님들께서, LG 화학 주주님들께서 손절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보시면은 LG 화학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개인의 매도세를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1,400억씩 매도합니다. 1,400억, 1,100억, 500억, 1,000억. 잠깐 샀다가 또 팔고 막 700억, 600억, 일단 100억 팔았네요. 800억, 500억, 또 1,000억, 500억 계속 팝니다. 분노의 개인 매도죠. 그런데 외국인은 어떻죠? 이게 분사 소식 이후에 그 전에도 좀 매수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날 빼고 이날 30억은 왜 팔았죠? 이날 빼고 뭐 하루에 1,000억, 뭐 300억, 800억, 1,000억 계속 매수합니다. 네, 외국인이 바보라서 이렇게 악재에 터졌는데 매수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사건 터졌을 때 이거 난리도 아니었죠. 이 상황 속에서 사건 터졌을 때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를 많이 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한 어떠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그때 너무나 이제 그 주주님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분께서 너무나 많이 화가 나셨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죠. 저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회원님들 진짜 이 댓글에 쌍욕이 달립니다. 쌍욕이 달리고 비꼬고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뭐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드리면은 사실 어렵진 않은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그 회원님들 주식 투자 하시는데 제가 그 100% 맞출 수는 없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을 가지고 저의 기준과 원칙 가지고 저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제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생각 제가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려야 저의 관점을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제 생각과 다른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제 의견과 다르시면은 그냥 이제 안 보시거나 영상을 보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정중하게 이렇게 좀, 뭐 정중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하듯이 그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왜 욕을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욕을 하시면은 이렇게 댓글 어차피 안 올라가고 영구 차단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쓰시면은 아무리 우리 채널에 욕을 쓰셔도 이제 댓글이 올라오지 않는다. 예, 이러한 점 참고하시고요. 이 욕을 욕을 다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에 대한 비판 아니면 회원님들 생각에 대한 그런 토론, 의견, 아니면 제가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한 정정, 이런 건 당연히 당연하고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다라면 죄송한 일이고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주식과 관련 없는 욕도 많습니다. 예, 그냥 주식과 관련 없는 욕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하자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도 매수를 많이 했고 기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100억씩 뭐 500억씩 팔긴 해도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매수를 반복하면서 나름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참 그런 게, 본인들은 이 말이 꼬이네요. 레포트를 좋게 냈으면서 본인들은 또 이렇게 막 파는 날이 있어요. 많이는 안 팝니다. 많이는 안 팠는데 한 200억씩, 500억씩, 100억씩, 뭐 40억씩 이렇게 파네요.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은 뭐 얼마 되지 싶긴 한데, 왜 이렇게 본인들이 낸 그런 입장과 실제로 하는 행동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금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 있게 매수를 했고, 주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주된 범위는 연기금 정도가 이제 주된 범인이네요.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쪽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은 이 정도까지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그래도 이제 한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좀 이제 한 보시면은 회원님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날 터졌죠, 이슈가. 한 17% 빠졌고요. 많이 더 빠졌네요. 반등은 한 11%, 12%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음, 절반 이상 떨어진 절반 이상 메꿨네요. 여기서부터 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한 5, 6% 정도만 상승해주면은 이제 이 떨어지기 전날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요 상황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21선까지 뚫고 올라와 줬는데 LG화학을 어떤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진짜로 악재였으면은 회원님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애초에 그냥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지지 못 해줘요. 지지를 못 해주고 악재였으면 이렇게 그냥 갔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근데 일단은 이렇게 지지해주고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 지금 이게 우리 개인 투자들이 화가 난 거 이유는 아는데, 화가 난 것과는 다르게 실제 팩트는 완전히 순수한 악재는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정해준 수순대로 이제 가는 거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로 통보를 해버렸다. 요게 이제 화가 나는 부분이고, 기존 LG 화학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이 이사회 발표 언론 나오기 전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상장 이후에 우선권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화가 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고, 주주로서의 이제 그 의결권을 이제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이제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둘째 치고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선은 지금 2차 전지 자체가 조금 시장 자체에서 주춤하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또 단순히 이 이슈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슈도 끝났고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됐고, 과대 낙폭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좋고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느리지만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8월 달처럼 이런 파워풀한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은 느리지만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이 기대해 볼 거고요. 근데 지수가 문제예요. 지수가 이제 2386선인가? 코스피 좀 볼까요? 예, 2386 맞네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단기 저항선은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나 2400 초중반, 2400에서 2450 정도,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플러스 1에서 한 3% 정도까지 상승하면은 슬슬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위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마음 놓고 상승을 즐겼던 때와는 다르게 좀 대응의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LG화학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주고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LG화학이 지수는 하락하는데 혼자서 따로 국밥처럼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결국에는 대형주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시가총액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이런 좀 중소형주가 아니라 47조 이상 되는 대형주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면은 좀 다소 조정이 나올 거고요. 이게 싫다라면은 코스피 한 2400에서 2450 저항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수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LG 화학 종목만 놓고 보면 안 되고 어, 지수만 놓고 우리가 지수와 함께 봐야 한다. 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2400을 뭐 내일이 됐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서서히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뚫지 않는 한 이렇게 우상향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들어요. 올라가더라도 좀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반복을 하면서 좀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12월에 우리나라에는 악재 이벤트가 있죠. 바로 이제 대주주 요건 이제 강화입니다. 10억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3억으로 축소가 되면서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많은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 말 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많이 회복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제 이슈도 있기 때문에 LG화학과 같은 초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도 지수 상황도 상황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대응선은 60만 원 동일합니다. LG화학 대응선은 60만 원 잡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초단기 대응선은 64만 5천 원 정도, 네, 64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초단기 대응선은 64만 원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중소형주 테마주도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단기 짧게 대응선 잡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조금 이제 추세로 보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면서 오늘 LG화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저는 그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요.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입장하시면은 카톡방 상단에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꼭 등록해 주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는 주식 투자 함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만 운영이 되니까 장중에 제 리딩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